분리불안 연습 정말 열심히 하시는데 왜 자꾸 처음으로 돌아갈까요? 대부분 우리 보호자님들은 내가 연습을 열심히 하지 않아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원인은 강아지가 버틸 수 있는 선을 한 번이라도 넘기면 그 다음 연습부터는 리셋이 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가끔은 제가 교육 상담을 드릴 때 강아지 혼자 두시면 안 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화가 나시는 보호자님들이 좀 계세요. 당연하죠. 그 말이 현실을 모르는 소리처럼 들리실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혼자 두셨던 거에 대해서 제가 비난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절대로 그런 의도가 아니라 강아지가 혼자 남겨지는 것이 반복이 되면 강아지의 분리불안은 학습이 무너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거를 정확하고 솔직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었어요. CSAT 프로토콜은 이 실패하는 구조를 끊기 위해서 만든 굉장히 정밀하고 세밀한 프로토콜입니다. 미국의 행동학 수의사들과 그리고 긍정강화 훈련사들이 정말 수만 건의 영상 기록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문으로 가는 방법부터 시간을 늘리는 폭까지 실패 없이 쌓을 수 있도록 기준을 정리한 방식이에요. 오늘은 이 CSAT 프로토콜의 핵심 기준부터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아지를 혼자 두지 않는 거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드리면 우리 보호자님들의 마음이 제일 많이 다치는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돈도 들고 또 부탁할 지인도 없고 또 가족들도 협조를 안 하면 보호자님 너무 막막하시고 또 당장 보호자님만의 어떤 생활을 하셔야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래도 보호자님 찾아보세요 이런 말이 아니라 딱 한 가지 사실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강아지의 분리불안은 그냥 강아지가 불편한 거가 아니에요. 그리고 같이 가자고 떼를 쓰는 것도 아니에요. 강아지의 분리불안은 혼자 남는 거에 대한 공포 반응이에요. 분리불안 강아지들은 보호자님이 떠나면 공황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람으로 치면 공황장애와 같아요. 그런데 사람의 공황장애 치료에서는 공황이 터지는 상황을 반복시키는 게 아니라 안전하고 또 조절 가능한 수준에서만 그 자극을 노출을 하죠. 강아지의 분리불안도 마찬가지예요. 교육의 핵심은 외출을 하는 것, 외출 시간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강아지가 공황이 오지 않는 상태까지 연습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기준이 이거예요. 보호자님이 연습을 하시기로 마음을 먹으신다면 강아지가 공황을 겪는 시간은 제로여야 합니다. 단 한 번의 경험이 어떤 아이들은 아예 외출 시간이 아예 늘어나지 않는 경우도 참 많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강아지가 혼자 남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중요하게 보셔야 하는 것이 뭘까요? 바로 강아지의 바디 시그널입니다. 강아지들은 우리처럼 말로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대화를 해요. 그래서 짖거나 꼬리를 흔드는 이런 거 눈에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숨이 가파지거나 문 쪽에 있거나 아니면 몸이 굳어지거나 이러면 괜찮다라는 표시가 아니라 정말 터지기 직전의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CSAT 프로토콜은 외출 시간이 몇 분이다 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강아지의 시그널이 괜찮다고 말하는 범위를 먼저 잡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CSAT 프로토콜은 굉장히 복잡해요. 그런데 딱 두 가지 원칙,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원칙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영상 하나면 보호자님의 연습이 리셋이 되는 것이 아니라 외출 시간 누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호자님의 연습의 성공률을 유지하시는 거예요. CSAT 프로토콜은 성공 한번 크게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작은 연습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실패하는 연습이 아예 없어야 외출 시간이 누적이 되고 학습이 누적이 되고 외출 시간을 확보하실 수가 있으세요. 두 번째는 또 환경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시간을 늘리는 것이 난이도가 아니고 환경 관리도 난이도에 속합니다. 강아지 분리불안 연습이 계속 망하는 이유는, 실패하는 이유는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보호자님이 외출을 준비하시는 그 과정들, 문의 소리, 현관까지의 동선, 외부의 소음, 그리고 또 함께 사는 강아지의 역량 정말 너무나 다양한데요. 이러한 환경적인 요인들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보호자님이 성공하실 때마다, 아니 외출을 하실 때마다, 외출 연습을 하실 때마다 성공을 하실 수 있도록 조절을 하셔야 합니다. CSAT 프로토콜에서는 이 강아지의 외출 시간을 늘리기 전에 이런 환경적인 요인들을 꼭 조절해서 강아지가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실제 교육 영상을 좀 보실게요. 보시면 우리 강아지가 문 앞에서 굉장히 딱 붙어 있고 짖지는 않지만 굉장히 안절부절 하는 것이 보이죠. 이럴 때 우리 보호자님들은 대부분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숨을 헉헉거리거나 이렇게 몸이 굳어 있거나 몸이 문에 딱 붙어서 있다면 이럴 때는 연습 시간을 늘리시는 게 아니라 멈추고 더 쉽게 가셔야 해요. 보호자님, CSAT 프로토콜은 마법이 아니에요. 오히려 저는 그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기약 없이 무조건 1시간 외출해라. 이런 방법은 기준이 없잖아요. 강아지 상황에 맞는. 그런데 CSAT 프로토콜은 기준을 만들 수가 있어요. 심지어 우리 보호자님 강아지에게 맞춤으로요. 오늘은 연습하실 때 강아지의 외출 시간을 늘리는 것을 보지 마시고 우리 강아지의 시그널을 먼저 한번 관찰해 주세요. 우리는 무조건 시간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셔야 합니다. 그게 강아지도 우리 보호자님도 가장 빠르게 편안해지실 수 있는 방법이세요. 오늘도 저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